네. 예담이가 안 와서 촬영을 좀 할 거거든요. 아프다? 그리고 너희들 좀 조심 좀 해. 요즘에 코로나가 또 유행이래. 뭐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아픈 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시험 때 아프면 사실 시험 공부를 못해. 건강관리도 사실 너희들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시험 때 막 펄럭펄럭거리고 막 싫어.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망하죠. 그치? 완전 개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학교 반에 누군가 코로나가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스크 쓰고 손도 좀 자주 닦으면서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발 좀 옮겨가지고 개고생하지 말고. 알겠지? 자, 오늘 숙제한 거에 대한 질문 있을까요? 숙제 안 하신 분 자수. 저건 했냐? 또 하나 했어? 지우야, 넌 안 꺼내니? 책은 찾았냐? 찾는 것 같아요. 사진 거 가져가는 거 뭐지? 네? 아니, 제가 물어봤는데 책이 하나 있다고. 어디 학원 영어 학원에? 네? 아니요, 학교에. 민실문에 책이 있대요. 책을 보내. 프린트는 있잖아. 어쨌든 좋잖아. 그래서 152까지 질문할 거 있어요? 247번. 자, 우리가 원하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제로. 이 녀석의 x의 값이 오메가라는 학원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건데, 이 녀석은 어디서 등장했던 녀석이었냐 라고 하는 거 우리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 녀석의 형태는 이제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즉 x의 세제곱 플러스 1에서 등장한 녀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셔야 되는 녀석은 뭐다?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6주기짜리 i를 갖고 이제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오메가의 20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10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9제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오메가의 세제곱에 전체의 6제곱에 오메가의 제곱을 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메가의 제곱을 오실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오메가의 세제곱의 전체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플러스 오메가로 오시겠네요? 별로 안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1은 1대로 오실 거니까 이 녀석의 9제곱이고 이 녀석의 9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위의 식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위의 관계성에서 오메가의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제로기 때문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의 값은 그냥 오메가로 볼 수 있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이 녀석의 형태는 2 오메가의 전체의 9제곱이다. 그러면 2의 9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9제곱인데 세제곱의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쓰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의 9제곱이면 51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12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이해됐어? 조용히 안 해왔어? 네, 했습니다. 채점 못했어. 책을 펴. 왜 딴 데를 보고 있어? 또 다른 거 질문하시고. 지우야, 손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래? 풀러서 그래? 풀렀는데 왜? 그거는 네가 그동안 안 움직여서 아픈 거라 어쩔 수 없어.
뼈는 멀쩡해 나쁠 거야. 한번 더 움직이는 거. 그거 좀 가만히 놔두고 책은 어디까지 복사되어 있냐는 거. 책 어디까지 복사되어 있어? 책 몇 페이지까지 복사해 줬냐고 내가. 아 이거요? 어. 그래서 있지? 네, 연립차 페이지로 써있잖아. 167. 더 복사해 줄 필요는 없겠네. 다른 것도 질문 없어? 뭘 갖고 왔니? 책도 없어, 연필도 없어. 가지. 자, 다른 것도 질문하고 없으시면 다음 나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 정도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할 건데 160페이지에서 뭐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오늘 수업하고 다음 시간 목요일날 수업을 하면 이제 진도로 스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시험 대비로 돌아갈 거고요.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에 돌아가시게 되면 5시 반에 오시면 10시에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뀌고 뭐 수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뀌고 뭐 보충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뭐 다니시던 분은 사실 여기 다니던 분이 정원이밖에 없지 않나? 지우가 기말고사에 있었구나. 1학기 기말고사. 그치? 정원이 있었나? 잠깐 왔어 그때. 1학기 기말고사 정말 잠깐 3일 왔다 가가지고. 근데 원래 학원은 원래 우리 그렇게 운영이 돼요. 물론 너희가 책을 잘 하고 많이 풀어오시면 조기 퇴근도 가능은 합니다만 네. 그래 봐야 뭐 9시쯤 퇴근하는 게 한계고 그 전에는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연립방정식을 할 거예요. 사실 연립 1차 방정식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우리가 ax 플러스 b c다 플러스 c 이꼴 0로 쓰면 이 녀석에서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면 연립방정식이 아니고요. 그냥 항상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요 중괄호 표시하는 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두 방정식의 근이 같다의 뜻을 갖는 겁니다. 저 중괄호가 없으면 연립방정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각각의 방정식이 따로따로 있는 거고 중괄호를 우리가 씌워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녀석이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못 푸시는 건 없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뭘 하셨냐면 연립방정식 풀 때 가간법과 대입법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치? 그치, 정원아? 네. 가간법은 뭐고 대입법은 뭐죠? 지우야, 가간법이 뭐야? 빼는 거. 뭘? 똑같은 거. 가간법인데 빼는 거야 그냥 무조건? 네, 더하거나 빼는 거. 더하거나 빼는 거. 왜 해? 네? 왜? 그 x랑 y 중 하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궁극적인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식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데 있다의 포커스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포커스를 맞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간법을 한다는 건 뭘 이용하신 거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좌변과 우변은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크기 높이 변화는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분의 a 값을 곱하게 되면 위아래 x의 개수가 같아지니까 두 개를 빼면은 이제 y만 남게 되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었던 거고,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시계 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y는으로 정리해서 그 녀석을 여기다 갖다 꽂는 거죠.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데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분의 ax와 마이너스 b분의 c를 갖다가 집어넣고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게 결국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인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연립 1차 방정식 못 푸는 사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뒤에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연립 2차 방정식 배우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연립 1차를 풀든 연립 2차를 풀든 미지수의 개수를 줄인다. 포커스. 미지수를 하나 없앤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고등학교 때는요. 연립 1차 방정식이 이제 이 녀석은 미지수가 2개잖아. 그치? 3개짜리도 나와요. 이런 형태도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밑에 식이 뭐가 나오냐면 A'X도 있고 A2'X도 있으면서 식이 전체 3개로 잡힙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면은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가 더 있어야지 연립방정식이고요. 3개면 식도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아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추후에 이 뒤쪽에서 배울 내용 중에 식의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적은 게 있어요. 그거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서 따로 배울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경우에 연립 1차라는 얘기는 안 했어.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를 비교하면 식의 개수가 많거나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1차 연립 방정식은 별로 얘기할 건 없는데 다만 이건이 있었죠? 요거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해가 많다. 조건 어떻게 된다? 지우? 해가 많다의 조건? 같다. 뭐가 같아요? 네? 뭐가 위에 같아요? 거랑 밑에 거 식 2개가 죽여버릴까? 다르다. 그럼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거야? 그러면 식이 이건 해가 같은 하나네? 거, 같은 거. 왜 같아? 네? 계수 다 하잖아. x, y, z. x, y 상수의 계수다. 그거 이름 갖다 주셨네. 그게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뭐라고 해, 그지야. 해가 많은 거를 조건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해가 무슨 대충 배우니까 이딴이잖아. 아는 게 없어, 저 새끼. 너는 공수는 다시 배워. 네. 자, 어떻게 한다, 이거? 혹시 아세요? 해가 어떻게 하냐? 해가 먼저 줘. 까먹었어? A 프라임분의 너 A A 프라임과 A 값하고 하고 B 프라임분의 B 하고 C 프라임분의 C가 똑같다. 다 같으면 해가 많다고 얘기를 하죠? 왜 같은 거지 이게? 왜 많은 거야? 이게 참 좌표평면에 나타냈을 때 똑같아서. 자, 원래 이게 너네가 보면 사실 항상 헷갈리는데 이걸 보고 나서도 사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걸 만약에 K라고 얘기를 하면 밑에 식에다 K를 곱하는 것과 A 프라임분의 A 값을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곱하면 B 프라임분의 B를 곱하거나 똑같은 거니까 얘도 BY가 될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K를 곱한다는 게 C 프라임분의 C 값을 곱하는 거니까 이거 프라임 빠졌네. 여기다 곱하게 되면 C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 식이 같아지게 된다는 거야. K를 곱하면 두 식이 같아지고, 그러면 식의 개수가 사실 미지수의 개수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적은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아집니다. 나중에 배울 부정방정식도 사실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조건에 맞는 해를 어떻게 찾을 거에 대한 가능성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다. 어떻게 되죠? 자, 여기까지 썼으면 알아야 되는데. 지우야, 다시. 해가 없다. 어떻게 돼? A 프라임 A 프라임분의 A 보고 읽어야 되냐, 이 그지야? 는 몰라? B 프라임분의 B
너 요번에 시험 본다며. 네. 1차 함수에 활용해 나와, 이 새끼야, 이거. 뭐요? 아, 진짜. 뭘 안 배워, 중앙 책에도 있는데. 진짜. 너 교과서 갖고 와. 있으면 죽일 거야, 진짜. 진짜. 교과서에 있으면 너 죽는 거야. 교과서에 써 있는 데면야. 근데 이거 연립 방정식 아니에요? 연립방정식 뒤쪽에 직선의 방정식으로 밖에서 나오잖아. 1차 함수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를 뭐라고 불러? 직선의 방정식이다 해서 나오잖아. 거기에 또 나와 이렇게 기울기가 같을 때 y절편이 같을 때와 a'은 a값, b'은 b값, c'은 c값이 같을 때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을 때가 같다고 써 있어 교과서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주셔. 지금 지가 배운 것들은 진짜 소름. 학원에서도 배웠어. 학원에서. 자, 해가 없다는 B'분의 B, C'분의 C 중에서 얘만 다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녀석을 만약에 K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K 값을 여기다 곱하면 이게 AX로 변하는 거고 BX로 변하는데 얘를 하면 C로 안 변해. 그럼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면 어떤 일이 되냐면 X도 소거되고 Y도 소거되는데 상수항이 남으니까 숫자는 0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어지는 거고. 보통 우리가 해가 한 쌍이다 이라고 하는 건 A'분의 A 값하고 B'분의 B 값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사실은 해가 한 쌍인 걸 먼저 하시겠지만 시험 문제는 오히려 위에 게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책에 써 있는 거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248번 문제를 보면서 보죠.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얘가 지금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x의 개수분의 x 하고 y의 개수분의 y 값은 같은데 상수분의 상수의 값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그치? 맞아? 이렇게 되면 우리 뭐가 된다? 해가 무수히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잘못 썼네요.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은데 찾아봤더니 여기 2y가 되시고 여기 2. 그러면 얘네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제곱값. 그럼 내가 a 값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2거나 1이 되시는 거죠.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가 안 되셔야 된다고 했냐면 얘랑 이제 같이 않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얘랑 얘도 봐도 되고 얘랑 얘를 봐도 되고. 근데 이제 구조는 얘가 더 쉬우니까 맨 앞에랑 맨 뒤를 갖고 문제를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 정리했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3a니까 2a까지 정리되고 이 녀석이 0이 아니셔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관계성에서 a 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0이 되셔도 안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셔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1이다 라는 거고 여기 근데 5라고 쓰면 안 되죠. N드죠. 0이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안 되게 됩니다. 0이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2가여도 안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게 하는 거는 이게 아니네요. 문제 두 개가 풀려있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무수히 많지 않은 거. 해가 없는 경우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인 거고 해가 없는 경우는 1인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n의 값을 물어봤으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시겠죠? 됐습니까? 얘네들은 사실 할 거 없어요.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뒤에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은 이 연립 1차 방정식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1차식과 2차식으로 연립되어 있는 연립 1차 방정식 형태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냥 풀면 돼. 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녀석은 가장 근본적으로 뭘 한다고 했냐면 미지수를 소거하는 데 목적을 준다라고 했었죠. 그치? 이거를 예를 들어서 250번의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250번 풀이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여기 봐도 돼요. 굳이 하지 말고 x-y가 1이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뭐라고 써있어요? 그럼 너네가 이걸 봤을 때 당연히 뭘 못하시겠어? 가감법이라는 걸 쓸 수가 없죠? 맞죠? 다른 방법을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너희는 뭘 쓰냐? 이 녀석을 이용하여서 이 녀석을 y는으로 정리했더니 뭐가 되더라? x 플러스 1이 되더라. 그니 그러면 이 식에다가 얘를 이렇게 다시 밀어넣고 정리를 해보니까 x의 제곱에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꼴 1가 되더라 라는 거죠. 됐니? 왜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되는데 한번 2로 나눠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이때 x의 형태로서 뭘 가질 것이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2를 가질 수 있다 또는 마이너스 x의 값으로서 1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텐데 x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라고 안 쓰는 건 마이너스 2가 되면 반드시 y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셔야 되고 얘가 묶여 있어야 되죠. 얘네가 x 값이 1이 되면 반드시 y의 값은 1이 되셔야 되겠죠. 2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x를 마이너스 2 또는 1이라고 쓰시면 안 돼.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면 꼭 이런 숙제들이 있어요. 문제를 갖고는요 이렇게 쓰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문제점은 뭐죠? 혹시 아세요? 자, 너네가 답을 썼을 때 이렇게 쓰시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때 2일 수도 있고 1일 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일 때 2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됐어? 근데 지금 이럴 수 없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딱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1차식과 2차식이 아니면 2차식과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이 있다는 거죠. 됐어? 그럼 얘네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할 거고 그게 252번에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하는 목적은 뭐야?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 줄여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252번을 보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16이라는 게 있죠. 보니 우리는 뭐 하더라? 첫 번째 있는 요 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x-y와 x-y의 분의 형태가 0이니
x가 2y랑 같거나 x가 y랑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y가 2x랑 같거나 y가 x랑 같거나. 그래서 얘는 나눠서 문제를 두 번 풀어요. 자, y 값이 2x랑 같다라고 하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고, 두 번째 식에 갖다 집어넣으면 지워야 뭐가 되지? 안 봐서 물어봤어요, 그치? 손 그만 쭈물거리고 물리치료실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 이 그지야. 여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바다. 그냥 계속 받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지금 네가 쭈물거리면 나아질 것 같아? 그동안 그렇게 손을 안 썼는데? 뼈가 굳은 거? 자, 봐. y랑 2x가 같을 거니까 이걸 여기다 지금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x의 제곱이 16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답의 형태는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의 값을 갖겠죠? 됐니? 근데 y는 어쨌든 x에다 2배를 하기 때문에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따로 써. 귀찮잖아.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이제 플러스, 이거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x가 4일 때 y가 8, x가 4일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일 때 플러스 8,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8. 이 네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 얘도 똑같이. 그래서 이 경우에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이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여기다 뭘 붙이냐면 복호 등 순이란 말을 붙입니다. 별거는 아니고 중복된 부호는 같은 순서다 라는 뜻이에요. 됐니? 원래는 복부호 동순이었었는데 이름이 부자도 빠져서 이제는 복호 동순이라고 불러요. 아주 옛날엔 복호 동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복호 동순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플러스 할 때 플러스 8, 마이너스 할 때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참고로 이건 참고야. x가 4일 때 y가 마이너스 2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 y 값이 플러스 2일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표시하냐? 그러면 x의 형태를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표시하면 y의 형태는 마이너스 플러스 2라고 표시합니다. 됐어요? 물론 얘네들 이렇게 묶고 뒤에다가 복구동식이라고 써줘야겠지?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y랑 x가 같을 때도 있잖아요. 이 경우. 그치? 그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4x 제곱이 16이니까 x의 제곱이 4라는 소리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y 값도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당연히 얘네들도 복구동식이라고 뒤에 써줘야 돼.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아이들, 너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가 더럽게 쉬운 학교를 가시면 이만큼만 하시면 사실은 연립이차 공식을 풀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사실 뭐라냐? 두 개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새끼, 둘 다 인수분해 안 된 녀석으로 나오는 애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 거냐는 건 뒤쪽에 따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따로 눈에 보면은 160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좀 이따 하고요. 그거 하기 전에 잠깐 교대식이라는 걸 잠깐 배워볼 거예요. 오늘 갑자기 개소리입니다. 교대식은. 많은 말들이 있어요. 대칭 형태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보통 수학책에 써있죠. 이거 원래 정확한 수학적 용어는 교대식입니다.
교대식과 교차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건 책의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254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될 거고요. 254번의 문제. 자, 이 문제를 지금 풀라고 되어 있죠? 됐니? 원래는 대입법 해도 돼요. 첫 번째 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으로 바꿔주고 저기 xy 자리에다가 xy에 있는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갖다 놓고선 풀어서 정리하셔도 답은 나옵니다. 안 될 거 없어요. 안 될 거 없어. 근데 이런 형태의 교대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자는 거죠. 사실 이거 xy가 아니라 x 대신에 알파 써있고 y 대신에 베타 써있으면 x 플러스 y,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고 알파 베타가 6이, 그 뭐냐면 두 분의 합이 7이고 두 분의 곱이 6인 녀석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 분의 합이 7이고 두 분의 곱이 6이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 이꼴 0에 t의 분의 형태를 x 또는 y로 봐도 되지 않겠냐 이거. 그러면 두 분의 합이 7이 될 거고 두 분의 곱이 6이 될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t의 형태가 사실 너네가 1 또는 6의 값을 갖게 될 거 아니야. t-1에 t-6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그러면 이 중에 한 새끼는 x고 이 중에 하나는 y라는 거죠. 즉 너네가 원하는 답의 형태는 x가 1일 때 y값이 6일 수도 있고 x가 6일 때 y값이 1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때문에 떨고 그래.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렇게 보면 돼. 그런데 옆에 있는 녀석을 보니까 어떻게 써있어? 옆에 있는 녀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xy가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 변형해서 되죠. 응? 변형해서 어떻게? x 더하기 y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2xy 그거 이용해서 x 플러스 y를 찾자고? 하면 왜 그렇게 어렵게 해? 그냥 이래도 되지 않아? 우리가 두 근이 x제곱하고 y제곱이 돼도 되잖아.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t의 제곱 마이너스 13t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서 t의 근의 형태를 x의 제곱 또는 y의 제곱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되냐? 얘네들의 곱이니까 x의 제곱 y 제곱이네. 이 새끼 제곱하면 되니까 여기 뒤에 36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 이러면 너네가 뭐가 나와? t의 값이 4 또는 9가 나오죠. 맞아? 그러니까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면 y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실 거고 3이죠. 뭘 세수를 9는 왜 나오니 갑자기? 반대로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얘네들은 당연히 뒤에 원래 여기다 복고동수 써주셔야 되죠. 됐니?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대칭 형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고 원래 정확한 명칭은 교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녀석의 위치를 바꿔도 시계값의 변화가 없는 녀석. 됐죠? x랑 y를 바꿔도 똑같잖아. 참고적으로 x-y의 값이 나와 있고 xy의 값이 나와 있으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교차식이라고 합니다. x랑 y의 위치를 바꾸시면 다르죠. 얘네들은 x-y랑 y-x는 다른 값이잖아. 그치? 이건 교차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차식은 일단 첫 번째 너희들이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운전고를 가겠어요 라고 하면 볼지도, 운전고를 가겠어요 라고 생각 안 하시면은 일반계고에서 볼 일이 없습니다. 특목고에서 볼 일이 있을 거고, 특목고에서 볼 일이 있을 거고. 네,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대식과 교차식은 지금 현재 중3인 너희들한테 따로 가르치진 않아. 교대식과 교차식이라고 하는 건 따로 수업할 수 있어요. 한 1시간쯤 수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타임 내내 저거에 대한 것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대식과 교차식 문제가 되게 쉬워지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너희들이 중3이기 때문에, 뭐 저기 중2 한 마리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공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안 해도 풀리니까. 두 번째, 교대식과 교차식은 사실 수능에는 안 나온다. 그래서 내신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따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뭐 2차 교대식, 1차 교대식 뭐 이렇게 있어요. 쭉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알아서 뭐해, 쓸모도 없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요거를 배운 걸 갖고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고 하는 걸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256번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할 겁니다. 뭐 얘네가 교대식이든 교차식이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대칭 형태를 띠고 있는 건 맞지. 대칭 형태를 띠고 있는 거는 얘네가 x 플러스 y 값을 구하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든 형태를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x, y 값을 알고 있어야 문제 풀이가 편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x, y 값은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을 제곱하시면 나오죠. 이 녀석을 제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y가 나오실 텐데, 맞지? 그러면 우리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8이니까 이 식을 제곱했을 때는 18 더하기 2xy는 a가 되는 거죠.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x, y의 값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2분의 a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이해돼?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얘가 지금 뭐라고 하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귀찮은데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x 플러스 y가 아니라서 별로 안 좋은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러지 맙시다. 그냥 풀자 뭐. 그냥 대입해도 풀 수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합시다. y를 a-x 여기다 타입 해서 풀면 x의 제곱 더하기 a-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8 이꼴 0. 이게 차라리 낫겠다. 됐니? 그래서 정리하시면 2x의 제곱 2ax a의 제곱 마이너스 18 이꼴 0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x의 값도 하나만 가지셔야 되는 거죠. x 값도 하나만 가지셔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뭐가 되길 바란다? 0이 되길 바란다. 그럼 b'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ac 할 거니까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 a의 제곱 마이너스 18 이꼴 0가 된다. 됐죠? 그럼 a 값은 a 제곱의 값이 18이 되시면 되겠죠? 응? 아, 2배 했구나. 36이네.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a 제곱이 36.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얘네가 됐냐?
인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들 멍한 느낌이 드는데 피곤해? 얘네들 살짝 많이 가고 동욱 저기 뭐 사주려고 완전히 가셨고 저거 큰 5일 중에 제일 쌩쌩해. 뭐라고? 그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대회랑 수행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뭐라고? 대회랑 어 수행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대회랑 수행 뭐 얼마나 그 대회 뭐 했는데? 이거 말할 때 수행평가 뭐 했다고? 수행평가 대충 하면 되지 뭐 신경 써. 그래도 처음이니까. A만 나오면 되잖아. A만 나오는 수준에서 그걸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 A 나올 정도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웬만큼만 하면 A는 다 나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자, 258번. 정신 차려. 이렇게 눈에 하나만 얘기할게. 눈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가 배점이 20점씩 돼요. 수행평가 배점 20점이면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그냥 눈에 그 저기 있지 1학기 내신에 20점이 반영이 되는 거야. 100점 만점에 20%가 되는 거야. 근데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기술 과정이나 뭐 나중에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뭐 과학 과제 탐구 과학 실험 수학 과제 탐구 뭐 이런 것들 뭐 별의별 수업들이 다 붙는단 말이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다 할 수 없어. 어느 걸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어느 걸 좀 내려놓고 할 건지를 잘 결정해서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내신 개판 난다. 수행평가의 사실은 너네가 수행평가를 보통 학교에서 지랄 맞은 학교는 30% 정도 닫는다 닫기 전까지 그만 뻗어. 심한 경우엔 60%까지 뽑습니다. 30%가 지랄 맞다는 건 지필이 70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지필고사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60% 들어간다는 건 사실 수행평가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등급은 너네가 다 어디서 결정하냐면 지필에서 결정하나. 수행평가 60점짜리면 수행평가 60점 중에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수행평가를 다 냈을 때 60점 만점에 40점 미만으로 주는 애들은 없어요. 보시면 너네가 20점짜리 수행평가 보시면 애들 대부분 선생님들이 15점 이상은 줍니다. 3점 받는 애 본 적 있어? 주변에? 안 내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 개차반으로 내거나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개차반을 내시지 않으면 20점 만점에 한 자릿수 안 받습니다. 지우 머리 들어. 넌 나중에 행택 중학교 때 행택 진짜 볼만할 거다. 대학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행평가를 하시는 것들을 할 때 너네가 완벽한 게 아니라 정말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면 학교 선생님이 너한테 감점을 별로 안 할 거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내야 돼. 그리고 딴 걸 해야죠. 수학을 수행평가를 하고 과학 수행평가를 하고 영어 수행평가를 하는데 모두 다 만약에 내야 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을 세 과목을 하는데 모든 걸 쏟아 부을 거야. 다른 공부는 안 할 거고. 그거 조절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 성적 엉망진창돼요.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학교에서 1학년 때 막 미술하고 음악하고 체육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에서 수행평가를 해, 음악에서 수행평가를 해. 근데 음악 수행평가랑 수학 수행평가 아니면 음악 수행평가랑 영어 수행평가가 겹쳤어. 그럼 영어 버려. 음악 버려 그냥. 음악 버리세요. 너네가 음악까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서울대를 가거나
사관학교로 가거나 이때는 이걸 챙기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도 음악의 수행평가를 안 챙기셔도 돼요. 우리가 수능 점수가 400점 만점이잖아요. 그치? 400점 만점 맞지? 네. 뭐 너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은 보통 학교에서 학교마다 다른데 뭐 200에서 400 사이에 점수를 환산을 하는 걸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악 1등급과 9등급의 서울대에서 말하는 1등급과 9등급의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점수차 몇 점 나는 줄 아세요 혹시? 0.2점 차이에요. 400점 만점 기준. 뭐 0.2점에서도 점수를 판가름할 수 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음악의 1등급과 9등급은 0.2점 차이 나고요. 수학의 1등급과 9등급은요 5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단위수가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음미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원하시는 서울대에서 원하는 건 패스 non 패스의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 그냥 얘가 막 어느 정도 이제 저걸 갖췄냐 아니냐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거든요. 내가 알기로 3등급까지 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점수가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미체가. 그러니까 좀 버려. 제발 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정말 서울대를 갈 깜냥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아예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국영수 과사를 제한 나머지 과목은 내려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보는 거조차도 중간고사에 국영수 과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끼어들어? 그럼 뭐 시험 보기 전에 책 한번 읽어도 더 예의상 그 정도만 하시면 더 이상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수학 문제 하나를 맞춰서 등급 하나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시급해요. 안 그러면은 종합전형이고 나발이고 없어. 자, 58번 갑니다. 실근 갖는다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x 플러스 y가 나와 있어요. x, y가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는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좀 애매해가지고 안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xy, x 플러스 y 써있으니까 그냥 t에 관한 식으로 변형시켜도 되죠? t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왕 쓰는 김에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빼서 a 플러스 2 t 3a 제곱 플러스 4 이게 낫겠네요. 됐지? 그래서 짝근의 판별식을 쓸 거고 이 녀석을 해가지고 이 짝근의 판별 실근을 가질 거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겠죠?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됐죠? a 제곱에서 마이너스 3a 제곱 할 거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나올 거고 얘는 뭐 그냥 할 게 없죠. 플러스 4a 나올 거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없어질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면 a에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얘네가 곱해서 음수니까 작은 녀석의 a와 a 마이너스 중에 a 마이너스 2가 작죠. 맞지? 그러니까 큰 녀석은 양수의 값을 작은 녀석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원하시는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실 거예요. 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오늘 지금 현재 문제나 더 풀기는 할 건데 문제 더 풀고 뒤에 내용도 할 건데 여기까지 연립 2차 방정식이 어렵니? 하는 게? 특별히 어려울 거 없죠? 특이한 것도 없고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야. 자, 요거는 마지막 활용 문제를 풀 거고 여기까지는 간단하고요. 아닌 거에 대한 거를 좀 볼 겁니다.
자, 260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원의 둘레 길이가 56인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을 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면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260번에 대한 문제들을 보시면 약간 찌그러졌지만 그냥 봅시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우리가 때려주면 원에 내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 2등분을 하시기 때문에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녀석이 원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이 길이가 10이라는 소리죠? 됐니?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몰라요. 그래서 가로를 x라고 놓을 거고 세로를 y라고 놓을 거예요.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가 56인 녀석을 넣겠다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2y가 56이라는 걸 준 거죠? 됐니? 반지름이 10이니까 지름은 20이 되시겠지? 됐니? 그러면 이걸 갖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0의 제곱인 400이 되시겠죠? 됐어? 그럼 위의 식에서 xy가 x 플러스 y가 28이잖아. 얘를 연립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온 겁니다. 됐어? 여기서 뭐 x, y 값을 구해서 푸셔도 되고 그냥 이 녀석을 y에 대해 정리해서 푸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를 y에 대해 정리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갖다 집어들 거고 갖다 집어넣으면 x의 제곱 그리고 이 녀석은 그냥 28의 제곱으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6 플러스 56x구나. 6x 플러스 x의 제곱이겠지. 근데 얘가 넘어올 때 어차피 이 녀석이 너네가 20의 제곱인 걸 아니까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걸 갖고 합차를 돌리자는 거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를 풀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2x의 제곱이 오실 거고 마이너스 56x가 올 텐데 28 마이너스 20, 28의 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이니까 2를 빼면 8이고요. 2를 더하면 48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오실 녀석이 8 곱하기 48이에요. 됐어요? 어차피 인수분해할 거면 얘네들의 모양을 찾아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고 변형시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2x의 제곱 불편하잖아. x의 제곱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28 x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둘 다는 거 아니야. 제발 좀.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48.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4 곱하기 48에도 정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정리할까? 48이면은 얼마냐? 3 곱하기 16이니까 4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치? 근데 앞에가 28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저 둘을 나눌 수 있는 게 짝수 곱하기 짝수거나 홀수 곱하기 짝수로밖에 못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짝수 곱하기 짝수로 나눠야 돼. 그럼 6과 3과 누군가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3의 배수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28의 형태를 생각을 해서 내가 12하고 16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x의 값은 12 또는 16인데 어차피 x 플러스 y 값이 28인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x가 10이라고 하면 y는 16 x가 16이라면 y는 12가 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즉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실제로 써야 되는 건 x의 값은 10입니까? 16과 12가 뭐라고 해야 되니? 가로 세로가 따로 써 있진 않잖아. 가로가 16, 세로가 1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끝님? 자, 그러면 실제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앞에 것까지는 되게 간단하고 쉬웠던 거고, 지랄 빠진 건 사실 이 뒤에 내용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근데 케바케가 너무 많아.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은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1차식 곱하기 2차식은 그냥 갖다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경우에, 그러니까 2차식과 2차식의 연립 경우에는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를 되게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세 개 있는 거를 써놓고 두 개밖에 없네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녀석을 써놓고 얘기합니다. 눈에 안 들어오죠, 문제가. 자, 목표로 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x는 y에 관한 식 또는 y는 x에 관한 식을 1차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x를 y에 관한 식으로 바로 변형시킬 수 있는 애에 대한 얘기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1번식은 놔두고 2번식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빼게 되면 x제곱도 사라지고 xy제곱도 사라지고 1차식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y는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을 때 우리는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y-x는 3이고 y는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대입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굳이 한다고 하면 1번식보다는 2번식에다 넣는 게 낫지. 2번식에는 y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둘이 쏘고도 안 되잖아. 그렇지? 우리는 y 는으로 표시하거나 x 는으로 표시하고 싶은데 얘네들은 일단 그런 거 자체 1차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x는 또는 y는 표시를 못 하겠으니까 인수분해라도 해봐야겠어. 그러니까 상수항을 없애버릴 거야. 얘가 1번식이니까 얘가 2번식이니까 1번식에다가 3배를 때린 다음에 2번식을 빼면 상수항이 소거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1번식에 3배를 했으니까 6이 될 거고 x를 뺐으니까 2x의 제곱이 될 거고 3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x가 올 거고 xy가 3배에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2y 제곱이 될 거고 상수항은 애초에 없애려고 했으니까 0이 되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2x-y, 2x 플러스 y구나. 에 x-2y 이꼴 제로. 즉 y가 마이너스 2x가 될 때랑 x가 2y가 될 때로 나눠서 보면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입법을 할 거야. 대입법을 할 거니까 y는 또는 x는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2차 항이라고 할 수 있어. x제곱도 xy도 2차죠. 맞아? xy는 2차식이잖아. 2차 항을 한 번에 소거할 수 있으면 2차 항을 다 소거해서 1차식을 남겨서 y는으로 정리하거나 x는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 거고, 안 되시면 얘네를 인수분해를 끌고 가셔야 되니까 인수분해 끌고 가려면 상수항이 소거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상수항 소거하는 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문제에 따라서 x, y항을 소거하거나 x제곱을 소거하거나 y제곱을 소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 말 그대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어떠한 문자든 숫자든 소거를 해보면 인수분해된 형태가 튀어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인 학교 문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계고에 있는 학교들의 문항에서는 이렇게 2차식을 소거해서 푸는 문항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써있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상수항을 소거해가지고 인수분해된 형태의 두 가지 타입밖에 안 나와. 됐니? 어려운 학교 가면 당연히 더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요, 풀이를 이제 마저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2번식에다 갖다 집어넣을 거고, 2번식에다가 지금 우리가 구한 녀석을 대입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x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맞니? 뭐 x밖에 없네요? x밖에 없을 거고 x밖에 없으니까 x가 0 나오네? 마이너스 3 나오네. 뭐 잘못됐어.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x의 제곱 플러스 x 오. 2x 아니에요. 응? y는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아, 여기가 마이너스 2x구나. 너무 문제가 쉬워져서 여기 2가 오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고, 정리된 식 형태의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2x 이꼴 제로가 되고, x의 값이 0일 수도 있고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그럼 y 값은 이때 0일 거고 3일 거고, 이때는 y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고. 됐니? 자, 얘들 해볼까요? 어떤 의미가 나오려나? 얘든 어쨌든 간에 1번식이 나올 것 같아. 1번식에다 대입을 해볼 거고요. 갖다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없을 거고, 얘는 대입하면은 4x 제곱으로 변할 거고, 이거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것도 4x의 제곱이거든요. 됐나? 그러면 x의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정리하면 10x의 제곱이 오니까 x의 제곱이 2분의 1인 거야. 그럼 x 값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쓰시죠. 맞지?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y 값이 나오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인 거죠. 당연히 여기다 우리는 목호동수 써주셔야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식에다 갖다 집어넣을 건데, 갖다 집어넣으니까 8y제곱이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y제곱이 갖다 집어넣으니까 얘는 집어넣을 게 없네요. y제곱이 1 나오거든요. y 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x의 값은 y 값을 두 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네들도 당연히 우리는 목호동수이라고 말 써주셔야 돼. 자, 여기까지 애매한데 시간이? 네, 뒤에 설명이 좀 애매한 것 같고
160페이지까지 풀어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사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공통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좀 그래요. 뭐 굳이 얘기하면 뒷페이지에 있는 공통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공통된 근을 말하는 거예요. 네, 공통된 근을 말하는 거고, 네. 우리는 지금 연립방정식을 배우셨잖아. 그럼 연립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저기 있는 그 중괄호가 있으면 두 녀석이 뭐야 근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는 사실은 고차방정식을 배우시더라도 만약에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두 녀석이 근이 같아야 되니까 3차식과 4차식에서 나온 근 중에서 중복되는 거 하나만 골라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야.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통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문제는 160페이지까지 풀어서 다음 시간에 보면 돼요. 여기까지.